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171화. 네, 벌써 1회다, 회. 화가 아니라. 예. 청주에서 발생했어요. 네. 청주 동거남 살인사건이에요. 동거남. 좀 안타까운 사건이네. 이거 아마 염 교수 뭐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인터뷰 때문에 몇 번 했어요. 이거 저 아마 방송에서 몇 번 네. 언급한 적이 있을 네. 거예요. 그죠? 이게 언제 발생했냐면 2018년이에요. 네. 2018년 5월 20일 날인데 그날이 일요일이래요. 4년 전이네. 이제 어느 집안의 며느리 되는 여성이 네.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있는 이제 그 시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네. 시아버지는 75세래요. 혼자 사시나 봐. 네. 할머니 없이. 네. 이제 거기 갔어 있고 거기 왜 갔냐면 쌀 갖다 주려고. 쌀 갖다 주려고 찾아갔는데 거기에 103호라고 그러더라고요. 103호. 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 아버지가 문 닫는 걸 잘하는 분인데 노인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싹 들어갔어. 네.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거야. 방하고 거실 사이에 시아버지가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까지는 이 사람을 확인도 못했답니다. 무서워서. 네. 그냥 그 길로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15시 31분경에 112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범죄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흥덕경찰서 강력 3팀 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거기서 차로 한 3분 거리래요. 네. 경찰서가 가까운 거 봐. 갔더니 그 침대 주변 침실 바닥에 흘린 피가 이렇게 고인 상태로 말라붙었다. 요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시간이 좀 된 거죠,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신은 침실하고 거실 사이 이 문턱에 이렇게 엎드린 상태예요. 문턱에. 이게 저기 경계에 엎어져 경계 계셨네요. 턱 있는데 아이고. 예, 문턱에 엎드린 상태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라 비틀어진 피, 네. 그 가운데 그 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기에 칼이 한 자루 딱 놓여 있어요. 칼. 범구가 거기 있었던 예, 거예요. 범구, 범구로 범행도구가 보이는.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네. 우리 일반적으로 부엌칼 쓰는 건 요렇게 반달같이 생겼죠. 네, 다리. 네, 네. 근데 중화요리집에 쓰는 거 아시죠? 네. 넓적한 거 있잖아요. 네. 사각도. 사각도, 네. 사각도. 네. 그게 하나 딱 그 사각도 칼이. 오, 그거 쉽지 않은데. 사각도 칼 쓰는 데가 중화요리집하고 생선 잘라주시는 분들이 생선 머리 쳐주는 분들이 사각도 쓰죠. 무겁고 그게 휘둘르면 그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도 사건 현장 나가고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성남 모란시장판가?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저 조폭 새끼들 검거하려고 갔는데 이따만한 칼이 있더라고. 그 중국 영화에서 맨날 저 짜장면 뽑는 사람들이 타타타타타타 막 치는 그거 있잖아. 넓적한 거. 근데 들어보니까 무겁더라고. 그거는 그 무게가 나간다는 얘기는요. 치면은 그냥 끊긴다는 소리예요. 도끼보다 더 무서운 건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사각형 그 사각도가 칼이 피 근건이 고여 있고 비틀어진 말라 비틀어진 그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요리 쓰는 칼이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네, 교수님. 그리고 손잡이하고 칼날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 상태. 손잡이하고. 예. 그러면 경찰이 딱 생각할 때는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 잘 안 쓰거든요. 네, 네. 이거 범인이 요즘에는 좀 많이 써요, 교수님. 요즘에는 쓴다고 그러대요. 네, 요리 뭐 그게 레시피에 많이 나온다며. 그 뭐지 저기 백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한식에 쓰실 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있어요. 집집에다 있다고 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칼 살 때 요즘 세트로 팔거든요, 요즘에. 팔기 때문에 거기 보면 과도도 있고 중식용 그 사각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요리를 하니까 예, 있어요.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쓰거든요. 양파 자를 때 좋아요. 양파처럼. 예. 채 썰 때. 그런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당시 그렇죠. 이제 그게 아니라 2018년도에 예. 하여튼 이거 혹시 범인이 요리 관련된 데서 일하는 놈 아닌가? 그거 들고 들어와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살해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죠. 생각하죠. 그럼 당연히. 요리면 중화요리집 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집을 이제 막 수색을 했더니 건강에 좋은 음식 레시피가 또 많이 나와. 그 집안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칼은 수거해가지고 지문 같은 거 채취하죠. 네. 지문 채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수팀이 저 말라 비틀어진 그 핏자국 현장 상황 쫙 살펴보니까 한 10시간은 된 걸로. 10시간 정도. 살해한 게 한 10시간 정도는 된 걸로. 왜 그러냐면 몸에도 어느 정도 경직, 그다음에 손가락 경직을 많이 봐요. 현장에서. 네. 손가락 이 관절 경직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네. 손가락 경직 뭐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부패가 심하지 않고 이때 5월 20일이면 꽤 더워요. 네.
근데 부패가 심하지 않고 피부가 그냥 그 껍질이 이렇게 약간 벗겨지는 정도. 그러면 한 10시간 남짓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한여름하고는 또 다르지만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중식도가 그 사각칼이 이 만약에 범행 도구다 하면 일반 칼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상처 자체가. 전혀 다르죠. 그거는 이제 확인하죠. 얼굴이라든지 머리, 팔, 다리 여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각도는 무겁잖아요. 무거워요, 예. 무거운 거는 이렇게 휘둘러서 때렸을 때 몸에 맞으면 깊이가 다르죠. 베인 게 아니라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 버리죠. 콱 꽂혀서 들어가요. 날로 쳐도. 그래서 중식도를 휘두른 거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깊고 크다고 보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많은 그다음에 거예요. 크죠. 예,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그럼 이렇게 떴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중식도가 범행 도구인 건 명백하다. 요렇게 이제 아마 인식을 한 것 그러면 같아요. 교수님 뭐 팔 같은데 방언이나 방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손바닥에 방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상황으로 딱 볼 때 원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원한 가능성이 높아 너무 보이는 잔인하게 돌아가셨네요. 굉장히 잔인하게 마구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건 뭐 명백히 살인 사건인데 원한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요거는 왜 저 75세 된 노인분이 무슨 저 치정 관계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노인하고 무슨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원한일 걸로 본 거예요. 그 원한이 아니면 그렇게 중식도까지 가지고 와서 범행했을까? 그렇죠.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이제 탐문도 해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신고한 사람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를 이제 물어봤어요. 상대로 이거 아버지를 이렇게 살해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냐. 아버지가 무슨 채권 채무라든지 뭐 치정 관계라든지 뭐 이제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볼 것도 없이 며느리가 딱 얘기합니다. 아버지 죽인 사람은 볼 것도 없다. 아버지하고 동거했던 여자 58세 먹은 그 여자일 거다. 동거녀가 있었어요. 그 어르신하고. 예, 동거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왜 동거한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는 그 며느리는 그 동거녀를 본 적은 없대요. 본 적은 한 없고요. 번도 본 적은 없는데 5월 17일 날 아까 5월 20일 날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3일 전에 뜬금없이 그 아버지하고 동거하는 여자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왔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걸더니 나 당신 그 시아버지 동거녀야.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뭔 소리야? 그랬더니 동거녀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그 뭐 아버지하고 따로 살으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숨기고. 그럼 시어머니네. 시어머니네. 그죠? 법상으로. 시아버지의 새 부인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 그렇지. 근데 지금 그 여자가 집에 없는 거 보니까 그 여자가 의심스럽다. 며느리가 그냥 한 칼에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촉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래? 그러면 여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면 어디 갔을까? 이제 행방 찾아야 되겠지.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현장에 그 여자가 사용하는 동전 지갑이 있대. 동전 지갑. 그 안에 신분증하고 신용카드도 들어있더라고. 그걸 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놓고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거는 거의 100% 동거녀가 죽였다. 이제 왜 죽였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였는지만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 휴대폰, 노트북을 수거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한 거예요. 노트북을 쓰고 있었나 보구나. 그리고 중식도하고 싱크대 위에 2개의 식칼도 또 수거를 했어요. 식칼이 또 2개가 또 더 있어서. 그리고 신발장 위에 피 묻은 수건도 하나 발견했고. 입구 신발장 위에요. 나가면서 아마 피 닦아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검 들어갔죠. 여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마 국가수 대전분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니까, 청주 옆이니까. 저 청주 쪽이니까. 그럼 카레가 교수님 지문은 나온 거예요? 지문 봤더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동거를 한 사람이면 그렇지. 집안 곳곳에 다 그 사람 지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당연히 나오는 거라 지문을 완벽하게 뭐 유력한 범인이라고 단정짓기는 또 애매하죠. 또 하나 배우네요. 그러니까 가족이 유력한 용의자인데 지문 감식을 하면 맨날 같이 사니까 다 찍힐 수가 있네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영향가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저기 뭐 가족 한 집에 살면 지문 남았지 뭐. 그렇죠. 지천으로 묻었겠죠. 그러나 이제 중식도의
그 분명히 범행에 사용된 게 중식도가 맞잖아. 이 상처의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네. 중식도가 맞잖아. 네. 그러면 평상시에 돈 가면서 그 여자가 요리하는 데 썼기 때문에 지문이 묻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면 그 여자의 지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 묻으면 그 다른 사람이 범인이죠. 그렇죠. 예. 그 여성 네, 말고 그렇죠. 동거녀 예, 말고. 예, 예. 근데 동거녀 지문만 나온다면 동거녀가 유력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 여성의 지문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그 과도에서 다른 제3자의 지문은 일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안 나왔고 누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거녀가 100% 범인인 거예요. 그죠? 유력한 용의자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동거녀로 포커스는 그냥 바로 맞췄어요. 이 사건은. 그리고 이제 CCTV도 당연히 분석하겠죠. 네, 뭐 빌라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있겠죠. 예, 예. 그 빌라 앞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이제 그것도 봤고요. 네. 며느리부터 이제 먼저 얘기하면 며느리는 동거녀가 3일 전에 느닷없이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내가 요번에 새로 당신 시아버지하고 혼인신고한 시어머니다 이를테면 네. 이렇게 전화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전화해서 뭔 얘기하려고 전화했던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게 이제 중요하죠. 물어봐. 예, 예. 단지 내가 시어머니 됐다고 저 며느리한테 신고하는 전화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다짜고짜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시아버지한테 당신이 며느리니까 얘기 좀 해서 나한테 좀 잘하라 그래. 그걸 왜 얼굴도 본 적도 없는 그럼 저 며느리한테 그래? 시아버지 그 동거녀가 뜬금없이 내 며느리 내 전화는 어떻게 하라고 전화하더니 대바람에 하는 얘기가 네 시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네. 나한테 잘 좀 하라 그래. 그러면서 네 남편한테 내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전화번호 좀 대줘봐. 그러더라는 거 여자가. 누가 알려주고 그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얼굴도 안 그게 보고. 황당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아이 우리 남편 지금 바쁘니까요. 그래도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사는 저 동거녀니까 함부로도 못하잖아요. 말 못하죠. 막 못하죠. 막 못하지. 네. 그러니까 아이고 네, 장난했겠죠. 아 그래요? 근데요 남편이 지금 저 바쁘니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내가 남편한테 전달해 줄게요.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딱 그 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 전달해줘 그러면 하면서 딱 나온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 시아버지 죽일지도 모르니까 시아버지한테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 그래. 꼭 그거 남편한테 전달해서 남편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라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 말이 소리 돼요, 듣고 이게?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이. 그걸 깜짝 놀래갖고 그 당일날 오후 5시경에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님 아버님 동거녀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들 전화번호 남편 전화번호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나한테 말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전달을 하라고 그러면서 말해줬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 좀 똑바로 하시래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 죽인대요. 지금 말이 되죠. 이 얘기를 이제 참 전달하는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찝찝했겠어. 그 전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쪽팔리잖아. 아니 교수님 봐봐요. 교수님이 시아버지고 내가 며느리야. 전화 갖고 아버님 저기 새 어머니가 아버님 죽인대요. 이렇게 전화한 거 아니시고. 그렇지. 잘 안 해주면 죽인대요. 아이고 야 이게 뭐냐 이건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시아버지도 좀 찝찝하지만 그냥 쪽팔리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이제 걱정되잖아 며느리는. 뭐 당연히 걱정되죠.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며느리 걱정하지 마라. 별일 아니야. 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거 그때 전화할 때 정도의 5월 17일 날 당일날 이거 17시 이후에 죽인 거 아닐까? 이제 시간을 이제 그렇게 해도 한번 추정을 했다고 그러고 할 수 일차. 있죠 충분히. 네 역산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웃집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시끄러우니 공동주택이니까. 네. 그랬더니 이웃집에서는 5월 18일 날 그 동거녀를 봤대요. 예, 아침에. 오전 봤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지금 5월 20일 현재는 그 여자는 어디 갔는지 이제 없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네.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사망한 그 노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네. 이분 봤더니 월남전 참전용사예요. 고엽제 피해자예요. 저희 아버님도 똑같으셔요. 네. 고엽제. 고엽제? 예, 오렌지인가 그거 쓰셔가지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게 월 159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돈 나오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피부 괴사, 그래, 맞아. 급성 담요 그거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버지가 그 순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 말씀이 세수까지 했대요.
몸에다 발랐대요. 모기가 안 모기 무니까. 붙지 말라고. 예. 그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건데 막 그냥 하늘에다 막 뿌려야 됐대요. 비 오는 줄 알았대. 시원하더래. 비행기가 뭐 뿌리는데 더워 그러니까. 죽겠는데. 하여튼 고엽제 피해자인데 어르신도 그분도 아프셨겠네요. 월 159만 원 정도 연금을 받았다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력이 엄청 나빠지면서 건강이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악화됐다고 얘기했는데 예. 고엽제 아마 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영향인 것 같아요. 간도 그렇고. 눈하고. 자 이제 이게 참 유력한 찾아야지. 이그 용의자는 그 여잔데 네. 동거녀인데 네. 어디로 갔을까? 이제 CCTV 찾아봤겠지. 네. CCTV 뭐 CCTV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8년 당시면 CCTV 꽤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 네. 그 봤더니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저 5월 17일 날 밤 11시 21분. 밤 11시 21분경에 마티즈를 타고 주차장을 나서는 그 앞에 세웠던 그 주차장에서 네. 마티즈를 끌고 나가는 게 나가는 게 보였네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웃이 5월 18일 날 오전에 봤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건 아닌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CCTV가 가장 정확한 거죠. 5월 17일 날 밤 11시 21분에 이 여자가 마티즈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웃이 봤다는 건 착각이에요. 5월 17일 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너 아버지 시아버지 나한테 잘하라고 그래. 아 잘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한 게 5월 17일 날 17시경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23시 21분경에 마티즈 끌고 나가는 게 CCTV에 나온다면 그 이후로는 지금 사라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웃집에서 5월 18일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다 하는 거는 착각인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했겠네. 고생했겠네. 이웃집에 5월 17일 날 오전에 봤다는 얘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CCTV가 마티즈 끌고 가는 게 밤 11시 21분경에 나왔고 차량 넘버는 당연히 나오니까 네, 네. 이제 와스 이 수배 차량 그 판독 시스템 있잖아. 와스 네. WASS 와스 요거 가동을 했더니 동선이 나와 이 마티즈 동선. 어디로 갔어요, 교수님? 5월 17일 날 23시 21분경에 청주 송절동 1차로를 통과.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 송절동 1차로를 쭉 이제 골목길 빠져나가는 게 나온 모양이에요. 바로 나가는 게 예. 찍혔나 보네. 예, 바로 나가자마자. 그 나오면서 어느 방향으로 잡았냐면 청주에서 증평 방향으로. 증평에서 괴산. 바로 옆으로 갔네. 그 괴산에서 멈춰버렸어. 예. 그러니까 형사들 볼 것도 없어. 이거는 저 바로 괴산 쪽으로 이제 가야지. 네. 그러면 괴산 인근에 가면 거기 인접해 있는 게 음성. 그러니까 뭐 청주, 괴산, 음성 이런 데로 형사들 쫙 뿌려줘야 돼. 네. 그렇게 하다가 형사들이 그 차를 이제 계속 와스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동선을 넓혀가잖아요. 네. 가다가 나중에 이제 차를 발견한 게 5월 20일 날 8시 45분. 저녁이에요. 오후. 예. 저녁 8시 45분경에 강력 2팀이 예. 괴산에서 마티즈 발견해요. 마티즈 발견했는데 한적한 시골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방치한 상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청주에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지 혼인신고했으니까 네네. 남편 살해한 다음에 자기 차 마티즈 끌고 증평으로 해서 괴산 쪽 가가지고 괴산에다 차 세우고 거기서 어디 빠져버린 거야. 그 차량 주변에 CCTV가 한 대 네, 있더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네. 분석해 보니까 5월 18일 날 07시 01분경. 아침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아침이네요. 예. 괴산 불정면에 있는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더니 차를 두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손수레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네네. 그걸 끌고 나와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진짜 훨씬 더러워 이게. 차로 움직이면 무지하게 편한데 이제 차 세워버리고 아예 모자 덮어쓰고 짐 들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게 동선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시골에서 그것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형사들이 할 일은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네. 계속 그 사라진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리, CCTV 예. 분석하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봤더니 예. 형제자매하고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연을 완전히 끊은 상태래요. 형제들하고 당연히 다 형제자매 집에 갔죠 형사들. 일부는 그 집에 가서 있나 없나 확인했죠. 네.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연을 가족들하고 끊었고 네. 돌아가신 분하고 만나기 전에 이미 2명의 남자 사이에서 각각 한 명의 애를 낳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남자의 사모니네. 남자는. 세 번째 결혼이네요. 사모니죠, 네, 사모니. 예. 근데 만날 때마다 또 아이는 하나씩 낳았어. 그러니까 남자 이미 2명 만났는데 거기서 각각 여기도 아들 하나 낳고 여기도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했던 거 같고 안 했고. 아이만 낳고 예. 두 번째 남자부터 이제 혼인 신고했고 아이 하나 낳았는데 두 번째 남자는 집 나간 지 오래됐대 또. 그러니까 참 불행한 여성이죠. 네. 거기서도 애를 하나 낳았는데 예. 그랬다가 그 남성이 두 번째 이제 법적인 남편이잖아. 예. 한동안 집 나가더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2018년 3월 달에 이 사건 나기 2달 전에 그러네요. 예.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자가.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지금 이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재혼이네요. 결혼은 세 번째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네. 실결혼은 혼인신고 없이 첫 번째, 예, 혼인신고 두 번째, 네. 이혼하고 요번 남자하고 결혼. 네. 그러니까 법정은 두 번, 실생활은 실결혼은 세 번 그래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첫 번째 남자하고 난 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 혼인신고 안 했던 네, 네. 그 아들은 이제 컸죠. 경기도 남부 쪽에 가출해가지고 아예 못 찾는 아들은 예. 수원 쪽인데 네. 경기 남부 네. 수원 쪽인데 네. 걔는 아예 주민등록도 말소해갖고 걔도 어딘가 하는데 행불이요. 도깨비 인간이네요. 어디나.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아들 있잖아. 첫 번째 네, 아들. 예. 걔는 이제 엄마가 이제 형사들이 찾아가고 엄마 어디 갔냐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마 혐의점 얘기했겠지. 엄마가 살인 혐의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 울더라는 거예요. 참 어떡하나. 그러면서 아마 엄마가 연락이 되면 나하고 만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나한테 네. 연락할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네, 만약에 엄마가 네. 나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자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참 아픈 얘기죠. 그러나 형사 그 말 안 믿죠. 네. 두 번째 아들 가출한 애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집 앞에서 잠복 못하지만 이 아들은 엄마가 나한테 연락하면 경찰한테 연락해 준대. 그거 안 믿죠. 예, 예. 그 집 앞에서 잠복 안 하고 네. 그냥 할 수밖에 없죠. 이 사건 끝날 때까지 거기 잠복해야 돼. 예. 그러면 이 여자도 보면 돌아가신 분은 뭐 고엽제 어떤 그 월남전 참전용사에 월 159만 원 받아서 생활하시는 것 같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여자도 내가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일단 자 손수레 끌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제 걸어서 사라졌어요. 카드 이런 거 다 안 들고 나갔잖아요. 아, 죽을 맛이지 형사들. 그 형사들이 이 여자가 그러면 걸어서 가서 버스 탔나 시골에서? 그렇죠. 괴사는 제가 자주 가는데 버스 타고 쉽지 않아요. 갔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왜 동전 지갑에다가 저 신분증하고 그 신용카드 다 놔두고 갔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버스 탄 거는 계속 걸어간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CCTV 따라가면서 이거는 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서 저 나 비추진 CCTV 있잖아요. 여기서 간쪽 방향을 가요. 걸어가요. 네, 똑같이. 네, 네. 많이 걸어요. 어떤 날은 나 많이 걸어본 건 한 80리까지 걸어봐요. 네. 따라서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양쪽 쳐다봐요. 목이 빠져요. 나중에 목이 안 돌아가. 걸어가면서 계속 위 보고 가야 됩니다. 계속. 교수님 근데 젊은 분들은 저기 80리그는 몇 킬로인지 몰라요. 설명해 주셔야 돼요. 80리 10리가 4킬로죠. 4kg예요. 4kg. 예. 그럼 38, 4, 30 30 32킬로. 한 2kg? 30kg 조금 넘게 걸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30. 나중에 보니까 발바닥이 부르텄더라고. 그 다 걸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문제는 걸어가는 건 괜찮아요. 끝까지 하루 종일 걸어갈 수 걸어가지 있어. 뭐. 난 걸어가는 건 마라톤 상관없는데 뛰는데. 문제는 목이 안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아 하도 돌리고 가면서 자 쭉 타고 가면서 계속 CCTV 찾으니까 왜 그러냐면 공식적으로 CCTV 달아있는 거를 부동산이라든지 관할 파출소에 가면 있긴 있어요. 네. 그 요도를 관내 요도를 그려놓고 CCTV 여기에 표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돼. 그 요도 만들 때쯤 여기 또 민간인이 새로 지가 그럴 수 있지. 도난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네, 있어요. 또 축사에도 그런 있고 것들이 창고도 수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갖고 맞아요. 법이 작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거는 요도를 뽑아와서 보고 아 여기 이 요도에 나와 있는 저게 요거 맞네. 그거 체크하면서 가요. 베이스로 깔고 근데 가는 거죠. 그 옆에 예. 이제 예, 예. 또 다른 게 있으면 이거 요도에 안 나온 거예요. 쫓아가서 협조 또 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는 목이 안 돌아가 이렇게. 그러겠네요. 그렇게 해봤는데 예. 그 방법밖에 또 없어요. 이 없죠. 경우는 예, 예. 뭐 걸어서 그거 다 갔으니까. 날로 해야지 뭐 몸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걸어갔는데 네. 그래도 꼭 그 신용카드 없다고 버스 안 타는 건 아니잖아. 그럼요. 예.
근데 할수 그래도 있어요. 현금 또 들고 그런 들어갈 수 것도 좀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여자가 걸어간 길로 CCTV를 봤더니 버스가 몇 대 지나가더래. 아, 버스에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 블랙박스를 보면 이 여자가 또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또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 블랙박스를 또 뽑았대요. 네. 버스 회사에 가서.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쪽 도로에서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반대편 도로에 가 서 있더라고요. 아. 그 모습이 나왔어요. 버스 블랙박스에서. 네. 그래서 봤더니 이쪽에서 버스를 타버린 거야. 진짜 버스 탄 거야. 돈이 있었네. 네. 그런데 이제 욕 엄청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신용카드 두고 와서 버스 안 탈 거라고 분석했던 직원은 네. 너 때문에 새끼라고 또 막. 그럼 현금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몇만 원이라도. 그래서 버스에 승차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자가 음성으로 간 것까지 확인했어요. 음성에서 내린 것까지 또 확인이 됐어요. 네. 자, 어디에 내렸냐면 음성 터미널에 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우산을 써요. 우산을 쓰고 이제 주변을 배회해. 비가 좀 슬슬 왔나 봐요. 우산 쓰고 막 돌아다니는 게 이제 몇 개 나와요. 근데 이제 우산 같은 거 쓰고 돌아다니면 육안으로 CCTV 분석하기는 훨씬 편해요. 아, 왜요? 잘 보이잖아요, 우산이. 아, 크니까. 네. 예. 그래, 좀 좋겠네요. 유만하게 보이겠네. 네. 예. 5월 18일 날 07시 55분경에 이른 네. 아침에요. 네. 이제 음성 터미널 인근 가게에서 비닐봉지에다가 무언가를 사들고 나와서 걷기 시작해요. 네. 그러더니 조금 걸어가더니 비 맞고 있는 어떤 노인을 가서 또 우산을 받아줘. 네. 이 여자가. 그거 나왔어요. 08시 58분이 되니까 다시 버스를 또 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청주로 가요. 청주. 돌아왔네, 그럼? 청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티즈 끌고 청주에서 사람 죽여놓고 마티즈 끌고 도망갔다가 괴산에다가 차 놔두고 음성으로 가서 음성에서 버스를 다시 타고 청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차만 갔다가 괴산에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10시 27분경에 청주 터미널에 하차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가게 들어가서 봉지에다 뭐 샀죠. 네, 음성에서 뭐 샀다고. 그럼 그랬잖아요. 경찰이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해야죠. 그 뭘 마트 산 들어갔어요. 거예요? 갔더니 농약 샀어요. 그 농약을 산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딱 생각 드는 게 뭐예요? 목숨 끊으려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경찰이 이때부터 피 말라요. 아, 그러네.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피 말른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농약 종류가 뭔지를 농약상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러이러한 여자가 요런 인상착의 여자가 들어와고 선생님한테 이 농약 샀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억을 금방 해. 농약 판 사람이. 왜냐면 사러 온 사람은 고정이 돼 있거든. 단골이나 농약상들은. 그것도 있고 시골이 네. 또 거기에다가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여자가. 뭘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뭐 쓰는 농약 좀 주세요 하고 여자가 물어보니까 어떤 데 쓰려고요? 뭐 제초제 아니면 뭐 진딧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에 쓰는 농약을 그 필요로 하시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뭐뭇 하면서 그냥 뭐 해충 뭐 이런 거 다 죽이고 하는 이런 농약 필요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 농약상 주인이 이분들 교육 잘 돼 있거든. 맞아요. 제가 알아요. 잘 돼 있거든. 네. 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여자 이상하다. 독극물 함부로 안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네. 단골도 아닌 사람이 뜬금없이 와고 농약 사가니까 네. 이거 이상하다. 쎄하거든. 네. 그래서 자기가 이거 쓰세요 하고 줬는데 네. 그 농약이 뭐냐면 먹어도 사람은 안 죽는 농약을 준 거예요. 야, 똑똑하시네. 그 농약상이. 기지가 아주 뛰어난 농약상인 거죠.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농약을 사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때부터 똥줄 타요. 어찌됐건 그래도 과량으로 그렇죠. 섭취하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주에서 10시 27분에 하차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0시 46분이 되니까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니 대전 가는 시외버스를 또 타요, 이 여자가. 거기도 바로 타네. 사람 미치는 거예요. 가경동 터미널이요. 예. 청주에서 범행하고 차 끌고 괴산 가더니 괴산에서 걸어서 버스 타고 음성 가고 음성에서 버스 타고 다시 청주로 오더니 네. 청주에서 내려가고 다시 대전행 시외버스를 또 타요. 또 대전 그 시외버스 타고 내린 시간이 11시 44분. 네. 대전 복합터미널에 하차를 해요. 딱 1시간 걸리죠. 예. 그리고 한 30분 동안 12시 10분까지 터미널 주변을 뱅뱅 도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항상 경찰은 한 박자 늦게 가서 보는 거죠. 네, 네. CCTV를 보는 네. 거니까 이 여자는 네. 항상 앞서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더니 이제 또 자세히 CCTV 분석했더니 12시 24분경에
어떤 남자를 만나? 그러더니 병원으로 가. 무슨 병원으로 둘이. 그래서 그 병원으로 또 연락이 쫓아가서 병원에는 CCTV 있잖아요. 네. 병원 CCTV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을 보더니 그 같이 병원 간 남자하고 나오더니 네. 그 남자가 끌고 온 화물차가 있었던가 봐.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길거리에서 배우다가 남자 만났을 때는 네. 화물차는 등장 안 했어. 예. 그 남자를 만나더니 둘이 병원으로 걸어가고 병원 끝나고 그 남자랑 나오더니 병원 앞에 있는 화물차를 또 덜컥 타. 그리고 가. 근데 이제 화물차 남바 바로 나오잖아. 네, 네. 경찰이. 네. 그래서 이제 화물차 남바 조회해가지고 그 주소지로 갔어. 이제 이제 여기 있겠다. 이 여자 여기 있겠다. 그러고 갔어. 갔더니 그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어. 또 갔네요. 없어. 또 거기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CCTV는 한 박자 늦으니까요. 근데 남자 상대로 좀 물어봐야 되잖아. 네, 네. 남자 상대로 물어봤더니 이 알코올 중독 이 사람이. 술이 쩔어진 상태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는 거야. 네. 그럼 아까 당신 분명히 이 여자 사진에 있는 이 여자 길거리에서 만나고 같이 병원 가고 네. 당신이 화물차 태워줬잖아. 왜 당신 저 횡설수설해? 그랬더니 어떤 관계야?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 그때 아는 사람 병문안 가려고 가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났는데 뭐 말하다가 그 여자가 따라온다 그래서 나랑 같이 병원 간 거고. 참 웃기는 거죠. 병원에 갔다가 화물차 내 차 타고 우리 집에 왔어. 네. 그리고 그 여자가 하루 자고 그 다음날 5월 19일 날 오전에 그냥 말도 안 하고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남자가. 말이 돼요 그게. 참나 이게. 와 여기서 헤맸겠다. 여기서 또 이제 딱 끊겨버린 거야. 끊기네 이게. 딱 끊겨버리네. 그렇지만 이제 그 남자 집 앞에 CCTV가 또 한 대 그렇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있겠죠. 어느 방향으로 예, 갔는지 예, 이제 예. 보니까 분명히 오전 중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당일 그 아침 이제 그러면 나와서 걸어가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냐 그거는. 네. 아침에 내가 눈 뜨니까 말도 없이 여자가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사라졌으면 그 남자 집 앞을 비추는 CCTV에 아침에 오전 중에 이 여자가 나와서 걸어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럼 투명히 안 간다는 보이니까 거 보여야죠, 예. 그 남자 이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네. 남자 추궁한 거지. 이게 네. 숨겼나? 이제 그러고 경찰이 쫀 그렇게 거지. 보겠네요. 예. 그랬더니 역시 알코올 중독에 횡설수설하는 사람이라 껌뻑껌뻑 하더니 이 얘기하면서 이제 담당 형사 진짜 막 씩씩거리더라고. 엄청 헤매긴 모양이야 이게.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횡설수설. 예. 오전에 나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냥 CCTV 까느라고 저 그 협조 받느라고 애먹었대요. 남의 집 앞 비치는 CCTV 주인이 또 협조 안 해가지고 애먹었다는 거야. 애먹어. 예. 그래서 보니까 오전 중에 안 나오니까 남자한테 쫓아가서 거짓말을 왜 했냐고 그러니까 한참 껌뻑껌뻑 하더니 아침이 아니다. 그날 점심 때 아구찜 시켜갖고 나랑 같이 소주 한잔 했다. 짜증 나는 거지 정말. 봤더니 5월 20일 날 오후 2시경에 아구찜 전화 주문 기록이 있어요 휴대폰에. 그러면 아침에 나간 건 아닌 거예요. 밥은 먹고 나가거네 점심 먹고.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2시 5월 20일 날 오후 2시 이후에 CCTV를 또 이제 분석을 해야지. 네, 네. 이게 엄청 중요한 하루 상관에 그 형사들은 한나절을 봐야 돼요. 그럼요. 하루치를 보려면. 네. 근데 이제 5월 19일 날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없어진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네. 5월 20일 날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저 아구탕 시켜 먹고 이후에 네. CCTV를 이제 그 분석을 했더니 5월 20일 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구찜 먹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16시 03분경에 남자 집을 나와서 한동안 그 인근에 있는 골목을 뱅뱅 도는 게 CCTV에 찍혀 있어요. 아, 그렇게 배회를 했네요. 오후 4시경에 나와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남자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점심 그러네. 먹고 이 여자 나온 거예요. 예. 말도 없이 살아였다는 건 잘못 본 거지. 이틀. 그러네. 동선을 또 따라갈 수밖에 없지. CCTV하고 네, 네. 이제 차 세워져 있던 블랙박스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또 버스를 타네. 대전에서 어디로 가냐? 신탄진으로 가. 아, 신탄진으로 갔어요? 신탄진으로 또 쫓아갔어. 신탄진에서 또 CCTV 봤더니 다시 또 대전역으로 가. 아, 왜 그래? 대전역으로 쫓아가서 또 확인해 보니까 다시 대전 터미널로 또 가. 이거 진짜 짜증 엄청 나는 거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다니는 거네 지금. 걷다가 무단횡단을 후다닥 했다가 뭐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막 배회하면서 이 지능적인 지능범이네. 도주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거 경찰 입장에서 이게 지금 한 박자 늦게 따라가면서 진짜 짜증 날 정도로 네, 힘든 네, 거예요 이거. 네. 이제 이렇게 여자가 댕기니까 답답한 거지. 그 와중에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부검 나왔어요. 경찰은 예, 계속 쫓아다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노트북하고 이 디지털 포렌식 했잖아요. 휴대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공격이 몇 군데인 줄 아세요? 몇 그 군데인지. 중식당 그 사각도로 네. 33곳이에요. 그러니까 첫바람에 바로 이건 원한이라고 단정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한 겁니다. 사진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게시를 못 하겠어요. 너무 잔인해서. 너무 잔인하다. 33곳을 공격했는데 예. 제일 이제 그 치명적인 거는 목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저 칼 나오는 영화에서 목 치는 것처럼 망나니가 그냥 그 사형 집행하는 것처럼 그게 경부 절창 아유 잔인한 얘기네. 거의 경부절차네. 반 정도. 예. 사인으로 그럼 뭐 피 쏟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뭐 돌아가시- 오른쪽 대퇴부 같은 데는 뭐 9cm 정도 깊이로 9cm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들여갖고 공격을 한 그러니까 걸까? 뭐 내가 볼 때는 뭐 작정하고 죽이려고 공격한 거고요. 33곳이면 거의 뭐 제정신 아니게 휘둘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그 내용에는 핸드폰 하신 거죠? 예. 휴대폰 거기에는 그 할아버지 죽이고 싶다는 그 메모가 있어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니 뭐 좀 웃긴다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바로 동거 생활 시작하고 혼인신고까지 했으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을 텐데.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그냥 죽이고 싶다는 그 메모장도 휴대폰에 해놓고 그다음에 33번을 공격을 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냐고. 네. 그러고 이제 지금 보니까 금융기관에 이체 메시지 같은 게 그 휴대폰에 복원이 됐는데 매달 있잖아요. 매달 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네.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을 해요. 뭐 생활비로 준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네. 어떤 조건에 의한 돈 지불일 수도 있고. 예. 응? 어쨌든 이제 돈이 그렇게 간 보는 거네요. 거죠. 계속 돈이. 하여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했고요. 5월 21일 날 08시 24분경에 시내버스에 타더니 한 4정거장 정도 가서 또 내려요. 네. 이 여자 아주 내가 보기에는 따돌리는데 대가예요. 대가네. 그 다음에 내리고 나서부터는 딱 끊겨버리고 이제 동선이 또 안 뜨니까 형사들 입장에서. 환장하네. 지나간 버스 뭐 이런 것 전부 또 블랙박스 확인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곳을 지나간 모든 차량을 전부 다 또 협조받았어요. 장난 아니고. 특히 버스 같은 거. 예. 블랙박스 같은 거. 그래서 버스에서 마지막으로 탄 버스를 또 발견을 한 거예요. 버스 블랙박스. 그게 이제 종점이 어디냐면 신도안이에요. 신도안. 네. 아니 엄청 해가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호비고 다니네 그냥. 신도안에 내리더니 그게 이제 5월 26일 날 밤 11시경에 신도안 종점 버스에서 내렸어요. 밤 11시에. 여기까지 추적했지만 이건 한참 늦은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한참 전에 간 행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경찰은. 네. 그러더니 신도안 종점에서 내리더니 바로 그 옆에 대기 중에 있는 또 벙벙벙벙 시동 켜고 있는 논산행 버스를 탄 거예요. 이게 1004호를. 네. 그래서 이제 논산으로 간 거예요. 경찰이. 5월 27일 날 16시 30분경에 버스회사 직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 21일 날 논산시 반월동 한의원 앞에서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27일 날 내가 아까 16시 30분경에 확인했다는 거 그만큼 늦었다는 얘기야. 네, 늦은 거죠. 예. 늦은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참 늦어서 논산까지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최종 이 여자가 찍힌 게 5월 21일 날 11시 49분경에 논산시 반월동 한의원 앞에서 내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가서 또 확인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재래식 시장으로 가. 재래시장으로. 네. 이 시장으로 가면 진짜 난해해져요. 이게 진짜 복잡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시장에서 이제 또 시장에서 이제 이 여자 탐험해야죠. 찾기 해야 돼. 이 여자 찾기.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보니까 시장 입구에 붕어빵 장사 할머니가 있어. 붕어빵 하는 할머니가요. 근데 대체로 그거 알아요, 염 교수? 잘 우리 형사들은 다 아는 건데. 뭔가요? 잘. 어떻게 참 묘하더라고.
시장통 그 양 입구들 있죠. 네, 네. 입구 쪽에서 뭐 번데기 장사를 하건 뭐 붕어빵 장사를 하건 무슨 장사를 하건 거기 있는 분들이 눈썰미가 훨씬 좋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글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쳐다보는 습관이 있대요. 출입구에 입구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사람을 보게 돼 있대요. 시장으로 진입하는 사람을 늘 본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수사할 때 가면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진입구 상점도 초입이에요. 또 진열 예, 쫙 돼 있는 사람이 네, 네. 붙어 있으면 네. 초입 입구에 있는 거기에서 물어봐갖고 안 나오면 거의 실패예요. 그 여기 붕어빵 할머니가 초입에 붕어빵 할머니 일본이네요. 딱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네. 5월 21일 날 시장 안으로 갔어. 맞아. 시장 안으로 갔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모자 쓰고 말이야. 손수레 끌고 우산을 들고 있는데 그날 비가 안 왔는데 우산을 들고 있더라고. 그건 이상하게 보지. 눈썰미가 있는 거야 이분이. 예. 왜 좀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들고 있어 저 여자. 예. 모자 쓰고 수레는 질질 끌고. 예. 그래서 그 여자가 기억이 난다. 그래 이상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또 대화까지 했대. 초입에 오더니 그 붕어빵 할머니한테 이 동네에 네. 일자리 시장 쪽에 일자리 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봤대. 더 잘 알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할머니가 시장 안에 여자 갈 일 뭐 있어? 식당밖에 시장 안에 식당이 쫙 있어 저 안에 가봐 그 안에 네, 네.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얼마나 기억을 잘해. 예. 그러면 이제 형사 입장에서는 여 분명히 들어왔네. 시장통 안에 들어온 네, 거야. 네. 보니까 시장통 안에서 상당히 배회를 해요. 그러더니 시장을 또 나가. 그 CCTV 연결돼서 네, 네.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네. 진짜 시장을 또 나가더니 다방으로 가. 다방까지 가는 거 알았어. 그럼 다방 주인 또 탐 또 가야지 어떻게? 경찰. 예. 가서 다방 주인 물어봤더니 못 봤대요. 이게 시골 정서가 뭔 줄 알아요? 뭘까요, 여기서? 형사입니다 하고 와서 신분증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여자가 왔었죠. 여기 들어오는 거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하고 이해관계 없으면 절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는 살인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득이 돼요. 큰일 이거 났거니까. 그 사람 죽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인데. 그래서 다방 주인한테 자초지종 설명 쭉 했대요. 근데 사실은 수사하면서 그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원래는. 자초지종 설명해가지고 했더니 그 여자가 우리 다방 주방일 면접한다고 온 거다. 일자리 구한다고 어디서 보네요. 우리가 예. 일자리 공고를 하나 다방 주방 구합니다 하고 올렸더니 어디서 이 여자가 봤는지 우리 다방으로 와갖고 일한다고 면접으로 왔더라. 네.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맞았나 그냥 보네. 보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CCTV 또 따라가요. 또 5월 21일 12시 55분경에 사라졌어요. 네. 이제 여기서 놓친 거예요, 경찰은. 5월 21일 12시 55분경에 이제 놓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라진 지점 그 인근을 또 전부 다 상점마다 다니면서 또 뒤져야죠, 또. 이 사람 네. 본 적 있습니까 하고 한번 이제 해야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사라진 지점 부근에 젓갈집이 하나 있더래요. 거기가 가장 그 여자가 그 배회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짱알짱했기 때문에 가장 그 젓갈집 주인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래요. 네. 그럼 분명히 봤을 수밖에 없대요. 또 돌고 와서 또 가고 돌고 와서 그렇지. 가고 거기를 요상히 이렇게 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네. 그 사장한테 봤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젓갈집 사장은 끝까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더 이상 뭐 완강하게 막 버티고 아유 지금 바쁘니까 나가라고 밀려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밀려났다고 젓갈집에서. 그래 보니까 젓갈집 바로 앞에도 또 CCTV가 한 대 있더라는 하나가 거야. 있었어요, 카메라가. 젓갈집 앞에 예. 그래서 그 앞집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젓갈집 CCTV 이제 그 CCTV를 깠대요. 예. 그걸 봤더니 젓갈집 그 사장 남자가 그 여자를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딱 뚝 찍혔어. 그 앞집 그 CCTV에. 거짓말한 거네 그럼. 그러니까 젓갈집 남자가 거짓말한 거지. 그 열 엄청 받았지. 쫓아갔죠. 형사가. 당신 왜 거짓말하냐. 모른다더니. 그러더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젓갈집 사장 아들이 차 태운 거예요 이게. 사장 아들이 차를 태운 거예요. 예. 그 차 태운 사람은 젓갈집 사장 아들이에요. 예. 그럼 왜 당신 아들이
차 태워가지고 어딘가 갔는데 왜 그 모른다고 그 오리발 가냐. 이제 막 뭐라. 자, 뭐 안 봐도 비디오야. 형사들이 이거 뭐 수사 이런 식으로 방해하시고 그러면 뭐 처벌받을 수도 있고 했겠지 뭐. 그런 얘기 했겠지.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 사실은요. 내가 젓갈집을 운영하는데 아들하고 같이 또 식당도 여러 개 운영을 해요. 식당 여러 개 운영하는데 그 우리가 운영하는 식당에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 데려다 준 거예요. 거기 가서 주방일 그 직원으로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운영하는 식당으로 그 데려다 준 겁니다. 그 거기도 취직이 된 거네요. 그게. 취직이 된 거야. 그 젓갈집에서 그러니까 취직 시켜놓고 이제 깐 거지. 그래 바로 쫓아갔어요. 있어요, 가니까. 형사들이 당연히 가지고 뭐 가니까 양파 까고 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양파 까고 있어서 검거한 겁니다. 야, 그때 경찰들 이거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들 설렁설렁 했는데요. 이거 거의 아마 내가 볼 때는 반 뒤진 거예요. 와, 진짜 힘들었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보고 가다 보면 목도 안 돌아오고. 자, 그러면 이제 검거했는데 왜 죽였을까? 이거 엄청 그렇죠. 중요한 이게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전모를 좀 볼까요? 앞뒤가 안 맞는데. 이 여자가요. 예. 돌아가신 분하고 만나게 된 거는 참 이런 것도 있네. 정보지 광고야. 정보. 나 많이 나와요. 많이 정보지 나와요. 광고에 네. 저 돌아가신 분이 한 2달가량 광고를 했어. 네. 2018년 1월 3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했구나, 한 달. 네. 그렇죠? 예. 한 달 했는데 뭐냐면 제목이 함께 살 여자 구합니다. 네, 이거 많이 올라와요. 75세 노인 많이 올라와요, 교수님. 이런 걸 올려요? 네. 그 저기 길 가다 보시면 뭐 무슨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더라고요. 거기 저기 교수 가끔 보세요.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뭘 재밌어. 실제 나와요, 이게. 같이 사실 분 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함께 살 여자 구한다 네, 하는 광고를 함께 살 한 달 여자. 동안 올렸더라고. 이게 몇십 개씩 올라와요. 그래요? 예. 되게 X까지 나와요. 하여튼 이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피해자가 한 달 동안 2018년 2월 1일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2월 달 한 달간 네, 아마 네. 광고를 준 모양이지. 네. 거기다가 올라와요. 함께 살 여자 구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있는데 그걸 본 거예요, 이 여자가. 이때 이 여자가 부여에 있었대, 부여. 충남 부여에 있었는데 광고를 딱 보고 피해자한테 이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 그래서 만났어. 네. 만났더니 이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빚이 한 600만 원 있다. 그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그 빚 변제해주고 나랑 살자. 근데 너 뭐 저 다른 거 준비해 올 거 없어 그냥 몸만 와. 나 집에 있으시니까. 나 집 있고 그러니까 몸만 와.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600만 원 빚도 갚아줬고 몸만 오래니까 오는데 이 여자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구입한 주방용 칼 세트. 세트 그거 사죠. 그 세트 속에 사각도가 포함된 거예요. 네. 칼 세트만 들고 이 집에 입주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운명이 운명. 그래요, 일이. 어떻게 보면 네. 그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죽일 칼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가. 네, 네. 그잖아요. 그것도 중식도 이따만한 거 들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참 운명이 얄궂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매달 얼마씩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통장으로 30만 원씩 매달 준 거예요. 응? 그 30만 원씩 줬는데 근데 나중에 자기는 그랬대요. 마지막 남자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잖아 이제는. 그죠? 그러네요. 마지막 남자라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피해자가 실증을 느꼈는지 막 구박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요리 솜씨가 형편없다. 아씨 칼까지 쏘았는데 왜 요리를 못했을까? 요리 솜씨가 형편없다. 그러면서 구박이 심했고. 예. 근데 실제로 또 이 경찰이 탐문 조사를 했더니 식당에서 여러 군데 일을 했는데 네. 식당에서 쫓겨난 이유가 하나같이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서. 간을 이 못 여자. 맞췄나 보네. 간을 제대로 못 네, 맞추든지 그게 그런 제일 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요리 솜씨가 형편없다고 구박이 아주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2018년 4월 27일 날 혼인 신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살고 죽인 거. 그러네요. 네. 그런데 계속 사이는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뭐 이 여자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 여자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생각하니까 5월 17일 날 이제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잘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또 며느리가 또 반대로 시아버지한테 전화했잖아. 네. 죽인다고 그런다고. 네. 아버지 무슨 일 있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 불화가 더 싹 터버린 거예요.
그 며느리 전화 받은 할아버지는 별거 없다 신경 쓰지 마라 했지만 우라가 치밀겠지. 죽이니 살리냐는 걸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 너. 너 나가 당장 나가 이제 이런 거지. 네. 혼인신고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너 나갈래 그러면 위자료 1억 원 내놔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또 위자료 1억 원 내놔 이제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 그래 네 맘대로 해. 나는 저 아는 판사가 있으니까 날 세면 너 무일푼으로 내줄 거야.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그러고 한 집에 있었던 게 화근이에요. 날 세면 너 무일푼으로 내쫓는다고 예고했잖아 할아버지가. 네, 네. 이 여자는 밤새도록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맥주를 먹었어. 한 1600cc 정도 네. 먹었대요. 네. 맥주를 먹고 바로 싱크대에 가서 지가 세트로 갖고 왔잖아. 네. 중식도 찾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던 그 피해자 공격한 거예요. 식칼도 2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방어은 손바닥에 생기고 하면서 네. 문턱 침실과 그 거실 사이에 문턱에 엎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쓰러졌던 거고 도망가면서 이 여자가 이제 살해하고 33번 공격했으니까 아마 거의 난투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도망가면서 급하니까 휴대폰, 동전 지갑 이런 거 다 놓고 갔던 다 거예요. 놓고 갔겠네. 경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마티즈 타고 내쫓던 거죠. 낯선 마을에다 갔다가 이제 마티즈 버리고 걷고 막 뱅뱅 돌아서 버스 타고 막 경찰에 애매겠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네. 방송 보니까 차 타고 도망가면 바로 잡히더래. 하이 컨트롤 안 해. 그건 봐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가 걸어서 버스 타고 도보로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범행일체는 뭐 이건 뭐 다 인정 안 할 수 없으니까 다 인정해서 인정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 얘기 하더래요. 그 얘기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을까요? 검거돼 가지고 유치장에 입감시켜도 밥은 먹이잖아요. 네. 근데 밥을 계속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어? 여자가. 그래서 형사가 이제 그거 밥 안 먹는 것도 골치 아파요. 네. 골치 아프다니까 형사 입장에서 그 밥 먹이려고 쓰러지면 내가 어떡해. 맨날 얘기하잖아. 그 밥 안 처먹고 단식 투쟁하면 진짜 애먹어서 그 옆에서 숯불 갖다 놓고 저 이제 삼겹살 막 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진짜 애먹인다니까 그거 안 먹으면 골 때린다니까 안 먹고 피 꼬꾸라지면 조사도 안 되지. 네, 그렇지. 저 경찰에서 데리고 있을 시간은 열흘밖에 안 돼. 10일. 네. 검거하는 순간부터 열을 해요. 그러니까 애먹는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이 여자 계속 밥 안 먹으니까 걱정돼 갖고 경찰들이 가서 밥 먹어라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이 여자는 그 얘기 하더래요. 내가 사람 죽여놓고 무슨 면목으로 밥 먹냐. 그러면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우유하고 빵이라도 먹으라고 갖다 주고 사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어달라고. 그건 먹으라고. 그 우유하고 빵만 먹으면 살아요. 네. 일단은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저 어떡해.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기면 되거든. 네. 부럽다. 쉽지 않네. 그랬고 6월 5일 날 구속 송치 이제 했다고 그러고요. 이 여자는 뭐 형량은 내가 자세히 못 찾았는데 많이 안 받았어요. 네. 어쨌든 사람 죽이는 건 아니죠. 이거는 흥덕경찰서 강력 3팀이 했는데요. 네. 뭐 사건은 뭐 사실 간단해요. 이거 근데 2018년에 이 사건 간단하지. 시끌시끌했었어요 방송에서. 간단하지 않은데요. 김광래 형사, 네. 임정수 형사, 네. 이윤성 형사, 네. 장종만 팀장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나도 이렇게는 안 해봤어요. 네. 이 강력 3팀에서 4명의 팀장 포함 4명의 형사가 CCTV를 몇 대를 분석했냐면 1000대 분석했습니다. 1000대. 기네스 기록이다 이거 완전. 1000대 분석했으면 거의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아유. 나중에 이 사건 수사 끝나고 나서 한 며칠 동안 다들 눈이 잘 안 보였대요. 그럴 겁니다. 맨날 CCTV만 보고 탐문하고. 이 사건은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자는 뭐 동정의 여지는 10원어치도 없어요. 예, 동정의 여지 물론 하나도 없지만 없습니다. 네. 참 어떤 불행한 삶을 사는 여자가 어떻게 보면 끝 마무리까지 좋은 사람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해피엔딩인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르신도 참. 그래서 저 75세 된 노인네들도 이게 또 광고지에다가 함께 살 사람, 같이 살 사람도 또 이 광고를 하는구나. 나도 처음 알았네요. 많아요. 실제 많고요.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너무 외로우시니까 이거 연구하는 그때 박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뭐 만나러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오갈 데가 없으면 나랑 좀 살자.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내용들이 많대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성매매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 나이가 있으시면 예, 그러니까 동거 사실혼 관계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정리할 방법은 없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범죄로 연루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자분들이 들어와서 할아버지들 돈 털어먹고 나가는 경우 이게 가장 많고요. 또 역으로 여자분은 실제로 이제 살려고 왔는데 적당히 살다가 이 내쳐버리고. 케이스는 아니지만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진짜 뭐 개같이만 부려먹다가 내쫓아가지고 뭐 이건 뭐 고소하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회 문제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요. 사람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사람이 희망인 건 맞는데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재앙일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내 집에 받아들여서 나하고 한 집에서 잠을 자는 어떤 일은요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예. 그 사람의 근본,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네. 확신이 없다면 남을 받아들여서 나하고 한 공간에서 잠잔다는 얘기는 내 목숨 그냥 내놓은 거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 뭐, 이런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나이도 뭐 75세, 80세 이렇게 되시면 뭐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뭐 적당히 기회 닿으면 아무나 만나서 서로 좋아서 등이라도 긁어주면서 살으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단 하루 한순간을 만나도요. 근본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집에 들여갖고 한 공간에서 그거 하는 거는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피해자 어르신은 되게 고독하시고 외로우셔서 그러셨던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비명행사한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죄책감 같은 거 느끼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자제분들하고도 사이가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네, 쌀까지 갖다 쌀 날라다 반찬 주고 챙겨줬으면 아버지 계속 좋으신 보살폈던 것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참 자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되겠고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억울해요. 네, 억울하잖아요. 나라. 이런 사건이 2018년도에 형사팀은 엄청 고생하셨네요. 이거 말도 못하게 고생했다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CCTV 분석해서 추적하는 일인데 이게 천대가 말이 천대죠. 천대 이거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뭐 수백 리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백 리. 네, 그랬겠네요 여기도. 예, 오늘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 171일에는 청주 동거남 살인 사건 네. 이렇게 제목 붙여봤습니다. 하여튼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돌아가신 명복입니다. 이 여성분 반성 많이 하고 반성하시고 죄값 살해할 잘 겁니다. 치르셔야 됩니다. 죄값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예.